자, 11장이죠. 자바. 예, 보시면 API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바 API, 자바 표준 API를 보실 때 우리가 이제 구글링해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사이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구글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패키지 창이 있고요. 그래서 자바.랭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인터페이스, 클래스, 그다음에 이넘 타입, 그다음에 exception, 그다음에 에러 이런 이제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노테이션 타입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스트링 클래스의 특정 이제 메소드를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궁금하다 하면 특정 패키지의 클래스를 스트링 우리 자바랭에 있는 클래스 스트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읽어 보시면은 필드라든지 컨스트럭트 서머리, 생성자죠. 생성되어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리턴 타입이 어떻게 되고,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되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어떤 기능을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는 다 있는데, 요것도 한글로 다 되어 있으면 좋겠다. 1.6까지인가? 까지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 형식이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 번역판 API 좀 보시고 거기 혹시 있으면 그거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글 API, 자바 한글 API 치시면 나옵니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나오죠. 그래서 그 나머지 빠져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해당 버전의 이런 API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내용으로 해서 자바 API 도큐먼트 이제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그 내용들이 자바 랭 패키지와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우리가 조상님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런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유틸리티들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도 있고요. 요 뒤에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뒤에 부분이라서 좀 하나씩 체크해서 이렇게 읽어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제 복습을 좀 하셔서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API는 오라클 사이트에서 제공되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 경로가 있습니다. 요 경로 오시고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되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바랭과 자바 유틸 패키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바랭 패키지에는 기본적인 클래스를 많이 담고 있다.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요 자바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요 자바랭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사용할 때는요, 임포트 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출력문 작성할 때 system.out.println이라는 많이 사용했죠. 출력문. 그때 이제 system,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tring, 그 다음에 이제 mass, 그 다음에 인티저 이런 거 래퍼 클래스 사용할 때 보통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실 때 우리가 별도로 임포트 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 클래스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기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인데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더 보고 갈게요. 그래서 그 조상님 당군 할아버지 격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자바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로부터 다 상속을 받는다.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최상위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가 이 오브젝트 클래스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입력 출력 할 때 많이 쓰고요. 출력할 때 제일 많이 썼죠. 그래서 표준 입력 장치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받을 때, 그다음에 표준 출력 장치 모니터로 어떤 값을 출력을 할 때,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자바 가상 머신 종료시킬 때, 그다음에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메모리 정리할 때, 그래서 쓰레기 수집기를 실행하는데 실제 뭐 쓰레기 줍는 게 아니고 메모리상에 지금 사용하고 나서 버려진 그런 메모리들을 이제 그 깨끗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클래스예요. 클래스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모리상에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렇게 로딩을 시킬 때 그때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보통 뭐 DB하고 관련해서 JDBC 드라이버 로딩하고 할 때 보통 이걸 뒤에 이제 JDB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쪽 보시면은 또 이 클래스라는 클래스 쓰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문자열 처리하는 거죠. 기본 타입에는 문자열 처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스트링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라고 해서 이게 다 이제 이 스트링을 기본으로 해서요. 더 이제 어떤 조작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클래스입니다.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 그래서 뭐 문자열을 저장하고 내부 문자열을 조작할 때, 자, 조작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산 처리할 때 수학적인 연산 같은 거 많이 이제 해야 되죠. 기본 사체 연산 말고.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여기 매스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래퍼라고 해서요. 감싸는 뭔가를 감싸는 우리가 뭐 부엌에서 보면 랩이라고 그러죠. 음식물 이렇게 상하지 말라고 랩 감잖아, 그죠? 뭐 이게 이제 랩이라는 게 감싼다는 뜻이고, 뭘 감싸냐면 기본 자료형, 기본 자료형.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래퍼 클래스들은 기본 자료형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앞에 이제 그 시작되는 클래스명이 이제 대문자로 시작되죠. 그래서 기본 타입의 바이트의 래퍼 클래스가 바이트 클래스고요. 기본 자료의 쇼트, 래퍼 클래스가 쇼트고 S 지금 대문자로 들어가니까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CHAR 캐릭터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기본 자료형에. 그래서 CHAR이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이 자료형에 메소드를 더 추가해서 객체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캐릭터라는 래퍼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 INT라는 기본 자료형 있죠, 그죠? 그 자료형의 래퍼 클래스인 인티저, 그 다음에 플롯, 더블, 불리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래퍼 클래스들은 기본 타입의 데이터 구조를 갖는 객체를 만들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문자열을 기본 타입 변환할 때, 그래서 뭐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디서 썼냐면 다 기억해 보세요. 요 래퍼 클래스 중에 인티저, 예를 들면 JSP에서 폼 페이지에서 폼을 만들고 값을 입력을 했어요. 폼에 값을 입력을 하고 서버, 그러니까 통캣 서버에 있는 JSP 페이지에 값을 전달하죠. 그러면 서버 페이지에 있는 JSP 페이지에서 request 점 해서 뭐합니까?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 실행하죠. 그래서 그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리턴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스트링 타입입니다.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폼에서 입력된 값을 서버 JSP 페이지에 전달하게 되면 JSP는 문자열로 기본적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 문자열 get parameter라고 이제 문자열로 받은 것을 이제 수치 연산을, 만약에 이제 숫자 코드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다 하면 수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숫자로 바꿔야 되죠. 그때 요 integer.parseInt 해가지고 이 메소드를 사용을 했어요. 이 래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예제 플롯 그 더블이었나요? 더블하고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기본 이제 실수형으로 바꾸고 하는 거. 그래서 더블형 같은 경우는 더블.pass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pass 뒤에 기본 자료형 이름이 이렇게 와서 메소드 이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술 어떤 이제 계산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를 정수든 실수든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래퍼 클래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자, 이거 언제 했었지? 예, JSP 할 때 이런 거 사용을 해. 소스 코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JSP 하시다가 이거 뭐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JSP 교재에는 이걸 상세하게 또 설명을 또 안 해놨어요, 그죠? 자바는 자바 교재에서 보고 JSP에 이제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만 JSP 설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답답한 내용들은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자바 교재에서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 조상님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최상위 부모 클래스, 자, 자바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라고 했는데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으면, 자, 이 얘기는 앞에 뭐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가 원래 이제 기존에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 예를 들어서 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그런데 카라는 클래스를 다른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카라는 클래스 하나 그냥 만드는 게 상속받지 않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java.lang 패키지 안에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코드를 추가해서요 상속받는 코드로 변형해서 그렇게 컴파일을 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다른 클래스로부터 뭔가 상속을 받아서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java.lang 오브젝트를 이렇게 삽입을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상속받는 클래스는 그 클래스든 그 클래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서 이 java.lang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다른 우리가 클래스를 새로 만들 때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으면 java.lang 오브젝트 클래스를 자, 상속을 자동으로 해준다. 오브젝트의 메소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클래스 간단한 거 API에서 찾아서 보시면요, 희한하게 이클립스나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 이거 메소드 몇 개 안 되는데 아래쪽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메소드들이 쭉 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소드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에게 이제 상속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API도 이런 걸 언급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객체 비교할 때, 요 equals라는 거, 우리가 스트링 할 때, 스트링 클래스 설명될 때 문자열 비교할 때는, 넣는, 같다는 연산자 있죠. 넣는 equal 해서 equal 연산자. 자, 이걸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스트링 객체의 주소값을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똑같은지 비교를 하고 싶다 하면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이 equals는 누가 가지고 원래 있었냐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만들 때 상속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이 equals라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넣는이라고 하는 요 equal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번지 비교로 원래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equal 넣는 거나 equals 메소드 쓰는 거나 다 번지 비교인데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이걸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서 번지 비교가 아닌 문자열 값 비교를 해서 같으면 true 값, 다르면 false 값을 리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메소드가
뭐 그대로 써도 된다 하면 그대로 써도 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메소드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좀 바꿔야 되겠는데 수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정해서 쓰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덮어쓰기 하는 거죠. 오버라이딩. 예. 자,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논리적 동령이란 해가지고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객체 저장 데이터가 동일해야 되는 게 이제 논리 동령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요 이퀄스 메소드, 오브젝트 이퀄스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논리적으로 동등한지 비교할 때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해시 코드라고 해서 요 부분도 앞에서 설명 다 했었습니다. 요 해시 코드는 기본적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 값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코드이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다른 해시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앞에 예지할 때 객체가 지금 이제 참조 변수에 할당이 됐을 때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참조 변수가 또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해시코드 출력해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객체의 해시코드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실제 이제 해시코드라는 메소드 실행해서 화면에 그 출력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시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코드는 객체를 식별할 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정수값이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해낸다. 그래서 이 객체의 힘 영역에 만들어지는 메모리 번지가 다르면 해시코드가 다른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리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객체는 해시코드가 다 다르다. 개별 객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new 했을 때 힘 영역에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 new 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항상 새로 만들어지는 힘 영역에 개별 객체들은 해시코드가 모두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동등 비교 시에 해시코드 오버라이딩에 이제 어떤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자료 구조를 다루는 쪽입니다. 저 뒤쪽에 있다 그랬죠. 그때 요 해시로 시작하는 해시 셋, 다음에 해시 맵, 다음에 해시 테이블. 여기에서는 두 객체가 동등 객체인지 판별할 때 요 과정을 거치는데 완벽하게 이게 동일한 객체인지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요 해시 코드를 일단 비교해서 해시 코드가 같으면서 equals 사용해서 요 equals 값도 true가 나오면 그때 논리적으로 이제 동등하다 하는 그래 동등 객체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내용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toStr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체에 대한 문자 정보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to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오버라이딩은 뭐예요? 덮어쓰기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출력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패키지 경로를 포함한 클래스 그죠? 이름이 뜨고 그 다음에 at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해시 코드가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16진수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도록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실제 이제 요걸 이제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들이 상속받는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메소드 toString을 쓸 때 어차피 뭐 객체 정보 띄워주는데 의미 없이 그냥 객체를 생성한 클래스 하고요. 뭐 이런 해시 정보 외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겠다 해서 또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놓은 게 데이트라는 클래스하고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라는 클래스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리턴한다고 했죠. 요거 대신에. 예. 그래서 패키지명, 데이트, 골뱅이,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값을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 데이트 클래스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링 클래스도 자바 랭점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패키지명, 클래스명, 그 다음에 이렇게 해시코드,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게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버라이딩을 해서 실제 이제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캐릭터가 글자 한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한자를 저장을 하는 건데 여러 자를 저장하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캐릭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 버리면 되죠. 캐릭터는 글자 한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여러 자를 저장하려면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 보면 되지.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는 이 클래스로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만들면요, 그 문자 한 글자의 인덱스 주소값을 가지죠.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내부적으로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스트링 타입을 구현을 할 때 캐릭터 타입의 배열을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미 있는 값으로 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출력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문 중에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객체를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오브젝트 들어가 있는데 뭐 다른 객체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생성된 객체를 이렇게 던지면 이 프린트하는 출력문에서는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출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출력문이 뭐 system.out.println처럼 출력문에 그러니까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죠.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죠? 힘 영역에 생성된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죠? 변수. 근데 우리가 객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객체를 자체를 그냥 이렇게 딱 던져버리면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했던 게 뭐냐면 복제, 얕은 복제, 깊은 복제 배우셨죠? 그래서 얕은 복제, 깊은 복제, 싱클론과 디클론, 이런 거 이제 처리해 주는 거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싱클론이 기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싱클론. 그래서 자, 한 번 더 보면 어떤 원본 객체의 필드의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진 새로운 객체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클론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 클론이 어디에 있다? 원래 이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제공하는 거예요. 클론, 복제본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싱클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싱클론, 얕은 복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드의 값만 복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참조 타입 필드는 번지를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하나 복사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원본 객체가 이렇게 있고, 자, 우리 클론이라는 거 사용해서 객체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또 해요. 그러면 원본 객체에, 자, 지금 f1이라는 인티저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2라는 인티저 배열이죠. 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클론 사용해서 복제를 하면 얕은 복제가 되는데, 자, 필드 값만 복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해당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 자료형하고 참조 자료형 있죠. 기본 자료형 값만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이 공간에다가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참조 자료형은 어떤 식으로 복제를 하냐면, 참조 자료형은 새로운 공간에다가 이걸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쓰인 복제라고 합니다. 쓰인 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거, 이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것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 여기 이제 F2, 그러니까 배열은 참조 변수를 사용하죠. 참조 변수. 그래서 F2라는 게 이 배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주소값만 그대로 복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배열이 힘 영역에 100번지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0이 들어가 있겠죠. 이 100이라는 값을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100번지를 가리켜 있어. 자, 이 원본과 복제본 객체가 똑같은 배열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자 한쪽 객체에서 이 배열의 내용을 바꾸면요,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참조하고 있잖아요, 같이. 참조 얘가 바꾸진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 한쪽에서 바꾸면 다른 쪽에서 그 바꾼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 예. 그래서 얕은 복제 싱클론을 했을 때 기본 자료형 값은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정을 했을 때 별도로 수정됩니다. 서로 이거 니 거 내 거 여기 3 들어 있잖아요, 그죠? 복제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복제가 되지만 이 뒤에 있는 값을 4로 바꾼다고 해서 원본 값이 같이 4로 바뀐다? 전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단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만, 값만 대해서만. 그런데 배열처럼 참조형으로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객체들은 참조, 그러니까 주소만 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유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게 일부러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원본 객체가 있어요. 원본 객체를 클론상에서 자 복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원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 그대로 복제 객체가 가지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싱클론에서 얕은 복제에서도 이 기본 자료형으로 지금 만들어진 값은 당연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자 이 깊은 복제에서는 자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 배열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복제된 객체에 이 배열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객체도 따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이제 깊은 복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객체도 복제를 시켜서 완벽하게 복제본을 만들어 주는 게 깊은 복제 디클론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실습도 했고요, 설명도 다 했어요. 했는데 자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그죠? 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오브젝트 클래스의 클론 메소드 이제 동일한 필드 값을 가진 얕은 복제된 객체를 리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고요. 자 java.랭.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만 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기본 가지고 있는 쓰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라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에 대해서만 요 클론 메소드 상에서 얕은 복제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깊은 복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깊은 복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복제 같은 경우는 요 클론 메소드를 재정의 한다, 뭐예요? 오버라이딩 한다는 거죠. 오버라이딩을 해서 요 과정을 만들어줘요. 객체 하나를 만들고 요 기존 원본 객체의 값을 이렇게 옮겨와서 복제본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실제 요 클론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재정의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은 복제가 될 수 있도록 자,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해서 클론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 소물자 finaliz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GC는 garbage collector, 여기 메모리 관리를 자바에서는 알아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C 언어하고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C는 내가 램, 주기억장치 있죠? 그 메모리를 쓰려면 내가 그 메모리를 임의로 프로그램상에서 할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사용을 다 했으면 그거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거를 반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그 메모리, 지금 물고 있는 메모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메모리를 가져가서 사용만 하고 반납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없는 상태로 바닥이 나는 상태, 가용한 메모리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메모리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시 좀 되는 게 C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그런 메모리 관리를 프로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안 해요. 안 하고 그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요. 있고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객체를 소멸하기 직전에 객체 소멸자 파이널라이즈를 실행을 하는데 오브젝트의 파이널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실행 내용이 없다. 그래서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실행할 코드가 있으면 이 파이널라이즈라는 이 메소드를 재정의 해주면 된다. 이게 뭐냐면 객체가 딱 소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런 거 있죠. 자, 뭐 보통 사람도 뭐 마지막에 뭐 우리가 유언 뭐 이렇게 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뭔가 실행할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가 살아계시기 전에 메모리상에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너 쓸모없네 해가지고 막 이제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할 때 뭔가 정리되는 객체가 마지막으로 살아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띄워줄 메시지나 처리해줄 게 있으면 요 이제 파이널라이즈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 가비지 컬렉터가 이렇게 청소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실행하고 청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실행할 코드가 있다면 요 파이널라이즈라는 여기 이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소멸자는 사용하지 말 것 돼 있죠. 그래서 CG 가비지 컬렉터는 메모리의 모든 쓰레기 객체를 소멸하지는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한다 해서 뭐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데 이제 예제는 이런 예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이렇게 구동하는 시점이 실제 실행한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내용이 요거는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 S자가 하나 더 붙었죠. 요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이건 다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클래스 API 띄워놓은 거 있죠. 여기에 자, 여기 제가 API를 제가 찾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인데 요거는 자바 밑에 util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바 util을 선택했을 때 보면 오브젝트라고 여기 나오죠. 오브젝트라고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오브젝트는 어디 있느냐? java.lang. 여기 보시면은 java.lang. 여기 보면 오브젝트라고 있죠. 그 위치가 오브젝트는 java.lang 패키지 안에 있는 거고요. 오브젝트 S자 붙어 있는 거는 자바 util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활용하는 그런 유틸리티가 추가가 되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브젝트 자바 유틸에 인터페이스 말고 클래스 쪽에 오브젝트라고 누르면 여기 보면 이 오브젝트는 자바랭의 오브젝트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더 추가됐겠죠.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됐는지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메소드들이 더 있습니다. 메소드들이 있고요. 자 메소드 이번에 compar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예, 두 객체 AB와 자 comparator라는 것을 사용해서 비교하는 예, 이런 메소드가 있고 다음에 이제 dbcols라고 해서요. 예, 그 실제 이제 참조되는 값까지 이제 비교해 주는 예, dbcols라는 거. 예. 자 여기서 필드도 비교라고 되어 있죠. 필드도 비교. 여기는 밑에는 번지만 비교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값까지 내용 우리 아까 그 배열 관련해서 뭐 예,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있잖아, 그죠? 그래서 deep equals는 깊은 어떤 복사처럼 그 안에 번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값을 비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필드를 비교하는 거. 그냥 equals는 번지만 비교하는 예, 그런 형태고요. 다음에 이제 해시와 해시 코드가 있습니다. 해시는 예, 매개 값이 자 여기 보면은 예, 오브젝트 타입에 밸류 이렇게 값을 넣어주겠는데 매개 값이 저장된 배열의 해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객체 해시를 예, 뭐 생성해 주겠다. 뭐 그래서 리턴 값은 다 인티저입니다. 그 다음에 is null, non null이라고 해서요. 예, 객체가 null인지 아닌지. 예. 자, is null, 자 불리언이고요. non null도 불리언입니다. 그래서 is null이라고 물었으니까 null이면 true고 null이 아니면 false겠죠. 예. 이건 반대고 non null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null인지 아닌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보통 is null 많이 쓰죠. 그 다음에 require 해서 또 이게 느린 경우 예외 발생, 객체가 느린 경우 예외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죠? 예, 예외 발생과 관련된 건데, 객체가 느린 경우 예외 발생, 예외가 똑같은데, 주어진 예외 메시지를 포함을 하는 거고요. 메시지 포함에게 파라미터 값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이제 똑같은 오버라이딩을 한 건데 예, 람다식이 만든 예외 메시지도 포함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toString이라고 해서 예, 자 객체에 자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리턴을 해주는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예. 자 뭐 오브젝트가 스트링 타입으로 주는데 객체 string 리턴 값을 리턴을 하고 첫 번째 매개 값이 null일 경우에 두 번째 매개 값을 리턴해 준다. 예, 이 앞에 게 null이면 예, 두 번째 값을 리턴해 준다. 예. 자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비교하는 예, 예제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t라고 이게 형식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타입. 타입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꺽쇠갈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꺽쇠갈로 안에 있는 이 타입으로 어떤 이제 그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t, 여기도 t, 여기도 t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특정 타입의 값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타입이 뭐 A라는 타입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타입으로 될 수 있고 C라는 타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네릭으로 해서 여기 이제 타입을 던져주면 그 타입으로 해서 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동동 비교
요건 뭐 equals 자꾸 나오는데 div equals 자 각 필드 내용까지 비교를 해주고 그냥 equals는 그냥 주소 자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 레벨까지만 비교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 값을 가지고 equals를 했을 때 뭐 결과값 난 널일 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div equals 같은 경우에는 값까지 주소뿐만 아니라 값까지 비교한다고 했죠. 예. 자, 비교할 개체가 배열일 경우에도 항목의 값까지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div equals.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div equals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오브젝트 점 div equals에서 또 이제 비교할 값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부분 나옵니다. 일단은 예. 자, 이거는 뭐 형식이니까 예제할 때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예. 그다음에 이제 해시 코드 생성하고 관련돼서 해시, 그다음에 해시 코드. 예. 그래서 매개 값으로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생성하는 여러 개의 값들 복수형이죠, 그죠? 예. 자, 여러 개의 값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는 이제 해시. 그다음에 뭐 해시 코드를 사용해서 보면 뭐 5점 해시 코드를 호출하고 뭐 받은 리턴 값, 뭐 매개 값이 널이면 0을 리턴한다. 자, 이런 이제 값들이 있고 뭐 is null, null, require, non null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null과 관련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null일 경우 true 뭐 이게 이제 true, false 값을 주는 거죠. non null일 경우 true. 그런 거고요. 문장 출력하는 거죠. 개체 문장 정보 표시는 toString.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시스템 앞쪽에 지금 뭐까지 했냐면 오브젝트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브젝트까지는 실습을 했었고요. 오브젝트 부분을 실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시스템 들어가기 전에 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